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번 시간에는 원순열, 그리고 중복순열, 그리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마무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파일이 올라가 있을 텐데요. 원순열, 중복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서 총 한 18문제 정도 추려서 파일로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토대로 해서 화면을 열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문제니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까?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1번 문제. 남자 3명, 여자 2명이 원탁에 앉는 경우의 수는 그랬어요. 자, 선생님 문제를 안 쓸 겁니다. 여러분들이 출력해서 보도록 하시고요. 남자 셋, 여자 2명을 원탁에 앉힌답니다. 남자 셋, 여자 둘을 원탁에 앉힌다. 남자 셋, 여자 둘을 원탁에 앉힌다. 총 몇 명을 앉히는 거예요? 그냥 5명을 원탁에 앉힌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5명을 원탁에 앉히는 방법은 5-1 팩토리얼, 즉 4 팩토리얼이니까 24가지를 얻을 수 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연산은 팩토리얼, 4의 계승, 4계승, 이렇게 4의 계승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계산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시간 관계상 계산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방식만 표현하겠습니다. 알겠죠? 두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남자 셋, 여자 셋을 교대로 원탁에 앉힌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별표 치도록 하세요. 자, 남자 셋, 여자 셋을 교대로 앉힌다라고 했죠. 자, 이원이 똑같죠? 이럴 때에는 어느 쪽이든 한쪽을 먼저 원탁에 배열을 합니다. 자, 먼저 여자 레이디 퍼스트니까 여자 먼저 3명을 앉히도록 합니다. 여자 3명을 앉히는 방법은 3명을 원탁에 앉혔으니까 뭐예요? 3-1 팩토리얼, 즉 2 팩토리얼입니다. 근데 이제 빈자리가 남자가 이제 들어갈 빈자리가 몇 군데가 됩니까? 이렇게 3군데가 되죠. 그러면 원순열로 이미 배정한 후에 그 사이에 넣는 것은 그냥 순열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셔야 됩니다. 원순열을 배정한 후에 사이에 넣는 것은 순열이다. 자, 그럼 이제 여자 먼저 배열했지 않습니까? 남자 3명을 원탁에 앉히는 게 아니라 일렬로 배열하는 것처럼 배열하시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따라서 남자 3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것은 3 팩토리얼 2 곱하기 6이니까 12가지 이제 계산 안 하고 여기까지만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거 부모님을 포함한 6명이 원탁에 앉으려 할 때 부모님이 마주 앉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자, 부모님을 포함해서 6명이니까 부모님을 일단 마주보게 앉힌답니다. 부모님이 앉는 경우는 2명이니까요. 3명일 땐 2팩토리얼에서 2명이면 1팩토리얼이 되겠죠. 자, 그 상태에서 자녀분이 4분 있지 않습니까? 그럼 4명을 앉힐 때 이쪽에 1명, 이쪽에 3명을 앉히면 안 되는 거죠. 마주본다는 개념은 양쪽으로 대칭이 돼야 되니까 이쪽 2명, 이쪽 2명입니다. 그러면 이미 원순열을 배정했기 때문에 원순열 이후에 사이에 넣는 것은 그냥 순열이다. 따라서 4명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녀분이. 따라서 이렇게 배열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것도 이렇게 일렬로 배열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녀분 4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거니까 보다 4팩토리얼이다. 따라서 1팩토리얼 곱하기 4팩토리얼. 먼저 서술형을 쓸 때에는 이런 방식으로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죠? 아니면 여기서 2-1 팩토리얼이라든지 이렇게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문제는 남자 4명과 여자 2명이 원탁에 앉는데 여자 2명이 이웃한대요. 여자 2명이 굉장히 친한가 봐요. 예를 들어서 그 은비하고 예리 학생이 굉장히 친하게 지내잖아요. 2명이 이렇게 같이 붙어 있기를 원한답니다. 따라서 그 원탁에 앉힐 때 같이 이웃하게 앉힐 2 여학생을 이렇게 앉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묶어주는 거야. 이웃할 때는 이렇게 묶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남자 4명이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자, 지금 한번 보면 여자 2명이 이렇게 묶였으니까 하나를 보고 하나, 둘, 셋, 넷, 5명을 원탁에 앉히는 방법이니까 4 팩토리얼인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요 예리하고
음비가 서로 자리를 바꾸는 경우가 있지 않겠어요? 그죠? 따라서 몇 가지가 있겠어? 그렇죠. 두 가지가 있겠죠. 또는 2 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5번 문제는요. 다각형이 있어요. 지금은 정삼각형인데 여기 이렇게 6명을 원탁에 안 친다는 겁니다. 원탁이 아니라 삼각형인데도 원탁처럼 여겨라 라고 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럼 6명을 원탁에 안 치는 거니까 몇 팩토리얼이고요? 그렇지, 5 팩토리얼에서 여기 끝나지 않고요. 아시다시피 여기 1, 2, 3, 4, 5, 6 이렇게 출발하는 때와 여기 1, 2, 3, 4, 5, 6 이렇게 출발하는 때가 서로 짝꿍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쪽에서 이미 학습한 바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다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여기서 출발하는 1, 2는 여기서 출발하는 것과 짝꿍이 똑같아서 같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경우는 몇 가지이다? 두 가지이기 때문에 곱하기 2 이렇게 해주면 된다라고 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6번 문제. 6번 문제는 직사각형이죠. 여기 2명 그리고 여기는 좁으니까 1명, 즉 총 6명을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의 식탁에 앉게 하는 방법은요. 기억나실 거예요. 원처럼 보이니까 원래 타원이지만 원처럼 보고 6명이니까 5 팩토리얼. 그런데 서로 다른 경우는 몇 가지냐? 여기 1번과 1, 2 이런 뜻이에요. 1, 2, 3, 4, 5, 6 이렇게 배열되는 것과 1, 2, 3, 4, 5, 6 배열되는 경우는 짝꿍이 달라서 다른 경우예요. 또한 여기서 출발한 1, 2, 3, 4도 역시 지금 같은 경우는 1 혼자 앉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와 같은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경우는 몇 가지이냐? 여기 1은 여기서 출발하는 것과 똑같아요. 어디서는 이게 똑같아요. 1, 2 이렇게 출발하는 것과 1, 2, 3 이렇게 출발하는 것은 같은 경우니까 직사각형 경우는 이렇게 대각선을 그어서 이쪽에 개수가 3개니까 곱하기 서로 다른 경우가 3가지더라.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원수열 마지막 7번 문제 보도록 할 건데요. 이 문제는 여기 원수열인데 선생님 수업 시간에 9절판, 7절판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이것은 지금 5군데의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5가지 색깔을 여기에 칠하는 방법은 몇 가지냐라고 했습니다. 먼저 여기에 칠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겠어요? 5가지 색깔 중에 한 가지 선택하니까 물론 5, 10,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여기 5개 있어. 여기 칠할 거 몇 가지? 5가지, 그죠? 5, 10, 1, 5가지, 5가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 몇 가지 색이 남았습니까? 그렇죠. 4가지 색이 남았죠. 여러분 4가지 색을 여기에 마치 이렇게 뭐예요? 원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4가지 색을 원탁에 앉히는 방법과 똑같은 거로 그렇죠. 3 팩토리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더라. 자, 이와 같이 원수열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중복수열을 잠시 뒤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중복수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8번 문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쁘게 쓴 손편지 5통을 4개의 우체통에 넣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물론 우체통도 다 다른 거고 편지도 다 다른 거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손편지 5통이 있는데요. 이 5개의 편지를 4개의 우체통에 넣는다 합니다. 편지가 있어요. 이렇게 편지가 있습니다. 이 편지를 우체통에 넣는데 편지가 근데 몇 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5개의 편지가 있대. 우체통이 네모라고 그냥 표현해. 우체통이 몇 개가 있대요. 이렇게 우체통이 이렇게 4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편지의 입장에서 갈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일까요? 그렇죠. 4가지죠. 이 친구도 4가지고 4가지가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거 뭡니까? 이 친구가 갔던 곳을 이 친구가 또 가도 되죠? 뭐를 허락했습니까? 그렇죠. 중복을 허락하는 경우가 됩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몇 개 중에 5개 우체통, 그죠? 서로 다른 5개의 우체통에 중복을 허락해서 쏘리. 네. 여기 우체통이 몇 개가 있어요? 4개죠. 서로 다른 4개의 우체통에 중복을 허락해서 몇 번 선택을 하는 겁니까? 5번 선택을 하는 거죠. 따라서
4의 5제곱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더라 라는 거죠. 물론 2의 10제곱이기 때문에 1024가지의 경우가 있더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9번 문제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정역 x가 1, 2, 3에서 공역 y는 a, b, c, d로 대응하는 함수를 만들 때 만들 수 있는 함수의 개수는 몇 개인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함수의 개수가 하는 공식도 사실은 지금 이거하고 어때요? 모양새가 일부러 이렇게 선생님이 썼어. 이렇게 써보면 이거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함수 만드는 거랑 똑같습니다. 즉 9번 문제도 어떻게 되는 거냐면 1, 2, 3에서 A, B, C, D로 대응을 해준다 이 소리하고 똑같아요. 따라서 1이 갈 수 있는 가지수 몇 가지고요? 4가지죠. 얘도 4가지고 얘도 4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다른 4가지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몇 번 선택했어요? 3번. 따라서 뭐다? 4의 세제곱, 2의 6제곱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네. 계속해서 1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0번 문제는 0, 1, 2, 3, 4 이렇게 5개의 숫자가 있답니다. 중복을 허락해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잔수를 구하라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세 자리 잔수를 만들고 싶답니다. 세 자리 만들 건데 중복을 허락해서 즉 0, 1, 2, 3, 4 중에서 썼던 걸 또 써도 된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자, 맨 앞에는 뭐가 못 오니까요. 0 못 오죠? 여기에 올 수 있는 가지 몇 가지입니까? 4가지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어떤 거를 써먹었을 거 아닙니까? 써먹었던 것을 또 써도 된다 했으니까 여기 10의 자리하고 1의 자리는 모두 몇 가지씩 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5가지씩 올 수 있죠. 455가지라는 뜻이 아니라 여기 5가지, 4가지, 4가지 이렇게 올 수 있기 때문에 4 곱하기 5의 제곱 그래서 100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자, 계속해서 갈게요. 11번 문제. 반장 선거를 하는 겁니다. 회장 선거를 한대요. 근데 후보자가 2명이 나왔어요. 네. 근데 유권자가 투표하는 사람 말하죠. 투표하는 사람이 10명이랍니다. 자, 10명이 2명의 이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방법의 가지수는 몇 가지이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아니, 그거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똑같아요. 뭐, 몇 명이 있어? 유권자가. 편지하고 똑같네? 후보자가 몇 명이 있고요. 2명이 있잖아요. 그죠? A 후보, B 후보. 똑같다는 거죠. 이 친구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고? 2가지고. 이 친구도 2가지고. 땡땡땡땡땡 2가지란 말이에요. 즉, 서로 다른 2명의 후보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몇 번 선택하는 것과 같다. 그렇죠. 10번 선택하는 것과 같다. 이런 뜻이 됩니다. 따라서 2의 10제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예. 마지막 12번 문제 볼게요. 자,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쓰레기 분리수거장 자물쇠는 우리 저기 쓰레기 분리수거하느냐고 1학년 때 고생들 많이 했죠? 네. 그 학생들 올해도 조금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 쓰레기 분리수거장 자물쇠는 0부터 9까지 10개의 수를 사용하여 4자리로 되어 있답니다. 이때 만들 수 있는 비밀번호의 개수는 몇 개인가? 똑같지 않아요? 사용할 수 있는 게 0부터 9까지 총 10개인데 몇 자리를 만든다는 겁니까? 4자리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서로 다른 몇 개 중에 10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몇 번 4자리니까 4번을 만들 수 있다. 10의 4제곱이니까 10,000가지나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10,000가지나. 이해하셨죠? 자, 중복 순열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잠시 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같은 것이 있는 순열 파트네요. 자, 한 4-5문제 있네요. 그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좀 더 되는군요. 자, 13번. 흰 바둑돌 4개와 검은 바둑돌 3개를 일렬로 나열해라. 검은 바둑돌 4개. 아, 흰 거군요. 검은 바둑돌 3개고요. 흰 바둑돌 4개랍니다. 그럼 검은 거는 이런 식으로 생겼다 치고 흰 것은 이렇게 생겼다고 치면
이게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자, 몇 개를 일렬로 나라는 거니까 7개죠? 그래서 7팩토리얼 나누기. 이게 똑같은 게 3개나 있으니까 3팩토리얼.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같은 것의 팩토리얼로 나눠준다. 이 정도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 4개니까 4팩토리얼.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계산은 여러분들 끝까지 하셔야 돼요. 선생님은 시간 관계상 단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문제. 8개의 문자 tomorrow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에서 똑같습니다. 네. 네, 그쵸? 8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거니까 8팩토리얼인데 똑같은 문자가 몇 개 있어요? m이 2개가 있죠. 2팩토리얼 또 5가 또 2개가 있지 않습니까? 2팩토리얼. 자, 연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죠? 1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목도. 그죠? M-O-K-D-O. 자, 이것을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은 5팩토리얼인데 같은 것이 여기 2개가 있죠? 그래서 2팩토리얼 이렇게 얻을 수 있겠더라. 16번 문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서는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되지만 순서가 바뀌는 것까지 구한 다음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나눠준다. 뭐 이런 것이었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A, B, C, D, E 이렇게 5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되 A가 B 앞에 오도록 한다는 뜻은 A하고 B가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바뀌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죠. 그래서 같은 걸로 보는 거예요. 바뀌는 거로. 그러니까 A, B, C, D, E 이렇게 5개를 일렬로 나열하는데 얘하고 얘가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얘기는 바꿔도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걸로 생각하자는 거죠. 얘하고 얘를. 그러면 바꾸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안 바꿔도 된다. 그대로 유지한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게 2개가 같은 걸로 생각하고 2팩토리얼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17번 문제. 이제 최단거리인데요. 최단거리는 쉽게 말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가로하고 세로를 더해 그거에 팩토리얼을 하신 다음에 가로 팩토리얼과 세로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끝이에요. 아시겠죠? 네. 간단하게 한번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다. 여기에서 여기가는 최단 거리는 몇 가지냐라고 물어보면 가로가 3칸, 세로가 그리고 가로가 3칸, 세로가 2칸이잖아. 그러면 합해서 5칸. 가로하고 세로 합해서 5칸. 가로가 3칸이니까 3팩토리얼, 세로가 2칸이니까 2팩토리얼.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되겠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딘가를 거쳐갈 때, 이런 거. 여기에서 여기를 거쳐 여기 갈 때. 여기 3가지잖아요. 그죠? 여기 3가지. 또 여기 몇 가지? 2가지죠. 이때 3가지하고 2가지를 더합니까? 아니죠. 곱하죠. 이렇게 어딘가에서 어딘가를 거쳐서 가는 경우는 이쪽 경우와 이쪽 경우를 구해서 어떻게 한다? 그렇죠. 곱셈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어딘가를 거쳐서 경유해서 가는 경우는 곱셈을 해준다. 그럼 여러분들이 1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세요. 자, 여기를 거쳐간대요. A에서 P를 거쳐 B까지 가는 경우는 몇 가지인가?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색칠해 볼게요. 여기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죠. 왜? 다른 곳을 가면 안 되죠. 왜? P를 거쳐서 가는데 이렇게 가나? 그러면 최단거리가 아니죠. 그래서 이 경우 선생님이 색칠하는 것처럼 하시면 돼요. 그래, 여기는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여기 거쳐 여기 가는 거니까 마치 이런 경우처럼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A에서 P까지 가는 경우와 곱하기 P에서 다시 B까지 가는 그런 경우를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A에서 P까지 여기 2칸, 3칸, 2칸하고 1칸이니까 3팩토리얼, 그 다음 2팩토리얼, 1팩토리얼. 또 PB는 여기서 여기는 2칸이니까 합해서 4팩토리얼. 그 다음에 가로가 2개, 세로가 2개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충분히 이해하셨죠?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8번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요. A에서 B를 갈 건데
Q를 지나가면 안 된답니다. 그걸 어떻게 구해? 그냥 전체 가지수에서 Q를 거쳐가는 경우를 빼버리면 Q를 거치지 않고 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 이 Q를 거치지 않고 라는 뜻은 전체 가지수에서 Q를 거쳐가는 경우를 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자, 여기 네 칸, 세 칸이니까 보이겠죠? 이쪽을 살짝 지워볼까요? 네, 여기 네 칸, 세 칸이니까 전체 가지수는 7팩토리얼 나누기 4팩, 3팩입니다. 이 중에서 뺀다는 거예요. 뭘 뺀다? 그렇죠. 여기를 거쳐가는 경우를 빼는 거예요. 아까처럼. 이해되세요? 그럼 두 칸이니까 4팩, 2팩, 2팩 곱하기 여기 거쳐가는 경우 두 칸, 한 칸이니까 3팩, 2팩, 1팩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여기를 거치지 않는 경우만 남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원순열, 중복순열 그리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까지 복습 한번 해봤는데요. 이 중에서 시험 문제에 나올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선생님이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 수업을 열심히 들었다면 100점 맞는 것은 문제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드래그해서 쭉 자, 이제는 앞으로는 그렇게 통하지 않고요. 머지않아서 계약을 하고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서 직접 수업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날까지 안녕히 계세요. 수고했어요.